인생의 마지막에는 무엇이 남을까요? 사람은 나이가 들면 정말 현명해질까요? 저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살아보니 나이와 지혜는 같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살아보니 알았습니다. 현명함은 오늘을 살아가는 방법이었다는 것을. 젊었을 때는 늘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돈을 따라갈 것인가? 꿈을 따라갈 것인가? 안정을 선택할 것인가? 도전을 선택할 것인가? 세상은 늘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꿈만으로는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없었고, 돈만으로는 마음을 채울 수 없었습니다. 살아보니 인생은 언제나 두 가지를 함께 품고 살아가는 일이었습니다. 영국의 소설가 서머신 몬은 달과 유펜스라는 소설을 썼습니다. 제목만 보면 참 이상합니다. 왜 하필 달과 유펜스일까요? 달은 하늘에 떠 있습니다. 우리가 손을 뻗어도 닿지 않는 이상입니다. 꿈입니다. 아름다움입니다. 그리고 유펜스는 발밑에 떨어진 작은 동전입니다. 오늘의 생활입니다. 현실입니다. 먹고 사는 일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늘 이 둘 사이를 오갑니다. 젊은 날에는 달만 바라보았습니다. 언젠가는 크게 성공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세상을 바꿀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아이들의 학비를 걱정하게 되었고, 집세를 걱정하게 되었고, 부모님의 병원비를 걱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비로소 알았습니다. 유펜스도 결코 하찮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현실을 지키는 일 또한 숭고한 책임이라는 것을. 그러나 또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유펜스만 바라보며 살아가면 언젠가 마음이 메말라 버린다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일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인생의 전부가 되는 순간 우리는 어느새 웃음을 잃고, 감동을 잃고, 별을 바라보는 마음도 잃어버립니다. 어린아이들은 길을 걷다가도 무지개를 바라봅니다. 어른들은 무지개보다 신호등을 먼저 봅니다. 틀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조금은 아쉽습니다. 어느 날 석양을 바라보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루 종일 고개를 숙이고 걷다가 저녁이 되어서야 하늘을 올려다보는 것이 우리의 인생은 아닐까요? 고개를 숙인 덕분에 가족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생활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가끔은 잠시 걸음을 멈추고 하늘도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노을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바람이 얼마나 시원한지, 사랑하는 사람의 미소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런 것들은 돈으로 살 수 없는 인생의 달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달만 바라보다가 현실을 잃어서도 안 됩니다. 유펜스만 바라보다가 인생을 잃어서도 안 됩니다. 현명한 사람은 두 손을 모두 사용합니다. 한 손에는 오늘의 책임을 들고
살아갑니다. 가족을 위해 일하고 약속을 지키고 맡은 일을 성실히 합니다. 그리고 다른 한 손에는 꿈을 놓지 않습니다. 책을 읽고 음악을 듣고 누군가를 사랑하고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을 품습니다. 그 두 손이 함께할 때 비로소 한 사람의 인생은 균형을 찾습니다. 젊었을 때는 성공한 사람이 행복한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살아보니 행복한 사람이 성공한 인생을 사는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행복은 많이 가진 사람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소중한 것을 잃지 않은 사람에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하루에도 잠시 하늘을 올려다 보시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출근길이라도 좋습니다. 퇴근길이라도 좋습니다. 창문을 열고 바람을 느껴도 좋습니다. 커피 한 잔을 천천히 마셔도 좋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을 오래 바라보아도 좋습니다. 그 몇 분이 우리 마음속에 달을 지켜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바른 땅을 딛고 살아가되 마음만큼은 언제나 달을 향해 있습니다. 우리는 왜 항상 너무 늦게 알게 될까요? 살아보니 인생에는 이상한 법칙이 하나 있었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은 늘 가장 늦게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부모님의 잔소리가 듣기 싫었습니다. 왜 그렇게 같은 말을 반복하시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조금만 늦게 들어와도 걱정하시고 밥은 먹었는지, 감기는 안 걸렸는지, 돈은 부족하지 않은지, 그때는 그것이 간섭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고 내가 누군가를 걱정하는 사람이 되어 보니 비로소 알았습니다. 걱정은 사랑의 다른 이름이었다는 것을. 어릴 적에는 집을 떠나는 것이 자유라고 생각했습니다. 부모님 곁을 벗어나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어른이 되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다시 고향을 그리워합니다. 어릴 적 뛰놀던 골목, 어머니가 차려주시던 밥상, 아버지의 기침소리, 겨울 저녁에 따뜻한 방. 그때는 너무나 평범해서 소중한 줄 몰랐던 것들이 세월이 흐른 뒤에는 가장 그리운 풍경이 됩니다. 건강도 그랬습니다. 젊었을 때는 밤을 새워도 괜찮았습니다. 며칠을 무리해도 몸은 금세 회복되었습니다. 그래서 건강은 당연한 것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아무렇지 않게 걷던 두 다리, 깊게 숨쉬던 배, 잘 보이던 눈, 아프지 않던 허리, 그 평범한 것들이 얼마나 큰 축복이었는지를 건강은 잃어버리고 나서야 비로소 그 가치를 알게 되는 선물입니다. 시간도 그렇습니다. 젊을 때는 1년이 참 길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 봄이 오면 곧 여름이 되고 여름이 지나면 금세 가을이 됩니다. 달력은 그대로인데 세월은 점점 빨라집니다. 그러다가 문득 생각합니다. 시간이
빨라진 것이 아니라 내가 소중한 시간을 더 많이 갖게 되었기 때문은 아닐까? 하루가 짧게 느껴지는 것은 그만큼 하루가 귀해졌기 때문입니다. 저는 가끔 오래된 사진을 꺼내봅니다. 사진 속 사람들은 웃고 있습니다. 그 순간에는 평범한 하루였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피곤했을 것이고 누군가는 빨리 집에 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른 뒤 그 평범했던 하루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보물이 되었습니다. 그 사진 속에는 돈으로도 살 수 없는 시간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갈 때는 평범한 하루라고 부르지만 세월은 그것을 추억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평범한 하루를 함부로 보내지 않으려고 합니다. 오늘 마신 따뜻한 차 한 잔, 아무 일 없이 걸을 수 있었던 산책, 가족과 나눈 짧은 대화, 친구의 안부 전화, 이런 것들이 언젠가는 내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기억이 될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인생은 참 공평합니다. 젊음을 줄 때는 그 가치를 모르게 하고 세월을 준 뒤에야 그 의미를 알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조금 늦게 배웁니다. 그러나 늦게 배웠다고 해서 늦은 것은 아닙니다. 오늘 깨달았다면 오늘부터는 다르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제가 아니라 오늘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후회를 두려워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후회는 인생이 실패했다는 증거가 아니라 무엇이 소중한지 비로소 알게 되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후회는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따뜻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찾아오는 스승인지도 모릅니다. 인생은 우리에게 정답을 먼저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먼저 살아보게 하고 나중에야 그 뜻을 알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이 소중합니다. 오늘은 내일의 내가 가장 그리워하게 될 하루일지도 모르니까요. 여러분, 사랑은 생각보다 깊습니다. 살아보니 사랑은 젊었을 때 생각했던 것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젊은 날에는 사랑이란 가슴 뛰는 감정인 줄 알았습니다. 보고 싶은 마음, 설레는 마음, 함께 있고 싶은 마음, 물론 그것도 사랑입니다. 하지만 세월은 사랑에는 훨씬 더 깊은 얼굴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사랑은 아픈 사람을 대신 아파할 수는 없지만 그 곁을 끝까지 지켜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문제를 모두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것입니다. 사람은 화려한 말보다 아무 말 없이 곁에 앉아있는 시간이 더 길어지는 것입니다. 젊은 날에는 사랑을 말로 표현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랑은 행동으로 남았습니다. 부모님도 그랬습니다. 어릴 때는 부모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도시락을 싸주시고 늦은 밤까지 기다려주시고 좋은 것은 자식에게 먼저 주시던 모습.
그때는 그것이 부모의 의무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우리가 누군가를 돌보게 되었을 때 비로소 알게 됩니다. 그것은 의무가 아니라 사랑이었다는 것을. 사람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손해를 따지지 않습니다. 기억해달라고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조용히 오늘도 같은 자리에 서 있을 뿐입니다. 배우자의 사랑도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서로를 바라보며 걸었습니다. 시간이 흐른 뒤에는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걷게 됩니다. 젊었을 때는 기념일이 중요했습니다. 세월이 흐르니 평범한 화요일 저녁도 소중해졌습니다. 함께 밥을 먹고 서로의 안부를 묻고 오늘도 수고했어요. 그 한마디를 건넬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알게 됩니다. 친구도 그렇습니다. 자주 만나는 사람이 가장 좋은 친구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세월은 그렇지 않다고 말해줍니다. 오랜 시간이 흘러도 다시 만나면 어제 헤어진 사람처럼 웃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친구였습니다. 사랑은 함께한 시간의 길이가 아니라 서로를 믿어준 시간의 깊이였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우리 모두 누군가를 떠나보내야 하는 날이 찾아옵니다. 그때 사람들은 돈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직급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성공했는지도 묻지 않습니다. 마지막에 남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그 사람은 나를 사랑해 주었습니다. 또는 나는 그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그 한 문장이 한 사람의 인생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랑은 거창한 사건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날들 속에 숨어 있다고 믿습니다. 비 오는 날 우산을 함께 쓰는 일, 따뜻한 국 한 그릇을 먼저 내어주는 일, 늦은 밤 조심해서 들어가 라고 말하는 일,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인생은 바로 그런 순간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랑은 큰 불꽃이 아니라 오랫동안 꺼지지 않는 작은 등불과 같습니다. 멀리서 보면 화려하지 않을지 몰라도 가까이 다가갈수록 그 따뜻함을 느끼게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더 많은 것을 잃는다고들 말합니다. 그러나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합니다. 잃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를 하나씩 알아가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사랑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은 내가 누군가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을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직 곁에 있는 사람에게 조금 더 따뜻하게 말해 보십시오. 수고했어요. 고맙습니다. 미안했습니다. 사랑합니다. 그 한마디는 생각보다 훨씬 오래 누군가의 마음속에 머물 것입니다. 사랑은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함께 걸어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많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래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생각보다 훨씬 깊습니다. 감사합니다.